이번 시간은 이제 새로운 단원, 부등식 단원입니다. 부등식 끝나고 이제 또 완전히 새로운 단원이 될 거고요. 페이지 몇 페이지지? 190페이지. 자, 부등식. 우리가 배운 순서를 보시면 방정식 배우고 함수 배우고 그리고 그러니까 2차로만 따지자면 이렇게 배운 거예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 다음 2차 부등식 이렇게 배우게 돼요. 됐죠? 자, 여기 좀 볼까요? 우선 부등식이래요. 그럼 부등식은 뭐야 도대체? 부등식의 정의가 뭐겠어? 등식이 아니다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쓰는 습관에서 총 3가지를 선생님이 볼 텐데요. 이렇게 쓰여진다고요? y는 fx, fx는 0, fx는 0이 아니다. 이렇게 3가지 입장으로 식을 쓸 텐데 저 맨 윗줄에 있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걸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이 마지막에 있는 0이 아니다. 등식이 아니다. 이걸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해. 0이 아닌 걸 찾으려면 0이 되는 게 필요하죠. 그죠? 0이 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등식의 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부등식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모든 부등식의 해는 방정식의 해가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0이 되는 게 있어야 0보다 큰 것도 있고 0보다 작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걸 구할 수 있다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부등식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모든 부등식의 해가 방정식의 해가 기준이 될 거다 라고 판단합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지? 그 다음 할 얘기. 아니 그럼 도대체 방정식 배운 다음에 바로 부등식으로 넘어오면 되는데 그 중간에 함수라는 걸 배워요. 그죠? 오케이? 그 이유가 뭘까? 이 함수 안에 방정식 포함되어 있다. 요걸 얘기하고 싶어요. 저 2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선생님이 보기에는 부등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잘 돼 있어야 부등식을 잘 할 수 있고요. 함수가 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러면 부등식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러 가봅시다.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뭐 복잡한 예를 들 게 아니고 중학교 때 배웠던 예를 들 거야. 1차 함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y는 2x 빼기 1이라는 함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오케이? 응? 자, 이 그래프는 x절편, 선생님 굳이 y축은 그리지 않고요. x축만 그려놓고 기울기가 2짜리면서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그린 다음에 우리는 끝내지 않고 여기다 절편을 갖다 쓰죠.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지? 자기는 못하겠으면 얘기해야 돼? 자,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선생님이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 풀이를 할 건데 봐봐. 이걸 방정식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저 y를 0으로 찾는 x절편을 찾는 거예요. x절편. 자, x절편을 찾으세요 하는 순간 y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2x 빼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됐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2분의 1이에요. 자, 이제 부등식을 만들어요.
이 부등식은 뭐냐? 크다 작다를 나누는 거야. 크다 작다. 오케이? 자, 선생님 키가 되게 큰 사람이야. 한 180쯤이라고 188쯤이라고 생각하자. 나의 희망적인 키인데, 자, 190은 선생님보다 커요. 그죠? 180은 선생님보다 작아요. 나의 기준이 있으면 그래. 오케이? 그럼 선생님의 키 188을 뭐라고 할 거냐면 X축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이 X축 위에 있는 건 다 188보다 큰 거지. 이 X축 아래에 있는 건 188보다 다 작은 거야. 됐어?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X축이 나타내는 Y값이 0입니다. 0. 이해돼? 그래서 이 X축 위쪽에 그려지는 이 부분은 다 0보다 큰 숫자들이야. Y좌표가. 이 부분은 Y좌표가 다 0보다 작은 숫자들이야. 갑니다. 부등식 만드는 거예요. 2x 빼기 1이 0보다 크대요. 여러분 이거 부등식 못 풀진 않아? 그림상에서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2x 빼기 1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너의 Y좌표가 0보다 크니까 X축 위에 있어야 돼. 돼? 그걸 한번 선생님이 색칠 공부를 해보면 이 부분이, 요 부분, 요렇게 생긴 이 선이 X축보다 위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주황색 선들은 다 0보다 큰 녀석들이야. 돼? 그럼 0보다 크려면 그때 X의 값을 찾는 거니까. 이해하지?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집어넣어야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0보다 크다고 X축 위에 있다고. 이해돼? 봐봐. 이거 풀면 너 1이니까 X가 2분의 1보다 커요. 됐어? 그럼 2x 빼기 1이 0보다 작은 걸 찾으래. X축 아래쪽에 있는 건 어디니? X축 아래쪽에 있으려면 이쪽 그래프가 그려지면 그때 X는 여기에 있는 X들을 대입해야 Y의 값이 다 음수가 돼요.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너 풀어봤더니 2분의 1이 돼요. 돼? 오케이? 봐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가 되려면 중간에 0이 되는 녀석을 기준 2분의 1을 기준으로 2분의 1보다 클 때,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돼? 이게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다 한 몸에서 나왔다는 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자, 다시 한번. 그럼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어디 복습을 해보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배운 적이 있어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X축과 접한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자, 그 중에 선생님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걸 한 번만 그냥 그려만 볼게요. 그냥 인수분해된 식을 써서 여기다 1이라고 하고 3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여러분이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이 0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됐어? 그럼 0이 된다는 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찾는 거니까 1과 3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x는 1, x는 3이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된 거야. 자, 우리는 2차 부등식은 배운 적이 없는데 이제 답을 할 수 있게 돼. 뭐 어떤 선생님 뭔 개소리예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x 빼기 1, x 빼기 3이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디니? 라고 질문했어. 0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은 건 x축 위야 아래야? 아래. 그럼 아래에 있는 건 여기라고요. 이 부분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돼? 그럼 아래쪽에 그래프를 그리려면 x가 1과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3 사이에 있어야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너의 해가 이거야. 이해돼? 1부터 3까지가 x축보다 밑에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고요. 작은 부분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직 이걸 외우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방정식이 됐든 부등식이 됐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 이걸 그래프로 해석한 거야.
그래프를 그렸다는 전제하에 다시 한번 함수가 존재합니다. 저걸 가지고 방정식을 만드세요. 제일 간편한 방법이 x절편을 찾는 거예요. 는 0을 만들면 되니까. 자, 부등식을 만드는 건 0이 아닌 걸 찾으면 되는데 0이 아닌 걸 할 때는 0보다 큰 게 있고 0보다 작은 게 있겠죠. 이해돼?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걸 부등식이라고 하고 0보다 크다는 그래프의 입장에서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야. 0보다 작다는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찾는 거다. 돼? 그리고 그때의 x의 값을 찾는 거야. 방정식 부등식은. 이해되시죠? 요것만 할 줄 알면 선생님은 좀 간편하게 부등식을 이해할 수 있고 뭐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쉽지는 않아. 문제는 어려워. 는 0이 아니고 0보다 크다 작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는 0보다는 당연히 불편하겠죠. 불편한 거지.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자, 이 부등식 중에 하나씩 이제 살펴보러 갈 텐데요. 아이고야. 교육 과정에는 아마 책에는 1차 방정식이 안 1차 부등식이 안 나왔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책의 제목 보겠습니다. 제목 1번이 1차 부등식이래요. 자, 여기 보세요. 그냥 보면 돼. 책 안 봐도 돼. 문제 풀기 전에는. 자, 이 시험 문제 틀린 점을 선생님이 좀 설명할 텐데요. 1차 부등식이야. 1차식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차 부등식은 ax 플러스 b가 0이 아닌 걸 의미하고요. 저게 1차 부등식이 되려면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요. 요게 중요해요. 됐어?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럼 0이 아니다는 두 가지로 뭐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할 수도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네 가지 이유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도 있지만 우린 크다, 작다로만 우선 분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거 중학교 때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 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냐면 하나만 풀어보자고요. 그냥 그대로 중학교 때 풀었듯이 ax가 마이너스 b 요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지? 됐어? 이제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 a로 나누면 돼. 그런데 등식과 부등식의 차이가 있잖아. 등식은 양변을 나눠도 등호가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부등식은 나눌 때 조심해야지. 나누는 수가 양수냐 음수냐를 구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답으로 나눠집니다. a가 양수라면 0보다 큰 수라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야. 그런데 혹시나 a가 음수라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돼. 요 생각만 하자. 됐어? 방정식과의 차이점이 이건 거야? 방정식은 ax는 마이너스 b에서 양변을 a로 나눴을 때 아무런 작업을 할 게 없어. 0만 아니면 되니까. 그런데 부등식은 나눌 때 0보다 큰 수로 나눌 거냐 0보다 작은 수로 나눌 거냐가 첫 번째 포인트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나요? 됐죠? 자, 두 번째. 그럼 1차 부등식 되게 간단하잖아. 근데 이 시험 문제 안 나와.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되지. 나올 수는 있어?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냥 이렇게 써져 있을 때가 문제예요. 그냥 0보다 크다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방정식에서도 얘기했지만 방정식에서는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는 문제 풀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부등식도 이렇게 쓰여져 놓고 1차 부등식이다 라고 하면 a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써져 있어. 그게 뭐야? a가 0일 수도 있단 얘기야. 이게 그냥 부등식이라고 그랬지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 이해돼? 나중에도 계속 비교해야 돼.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는 거냐 그냥 부등식이란 말은 서로 다른 거라고요. 시험 문제가 부등식 ax 플러스 b는 0보다 크다를 풀래요. 나보고 숫자도 아닌데 그냥 풀으래. 그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네가 1차가 아니고 부등식이라고만 했으니까 A라는 저 녀석이 0이냐 0이 아니냐를 구분해 줍니다. 자, 0이다가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나눌 수 없어요. 0으로 나누는 수는 없잖아. 그치? 우리가 어떤 숫자를 나눌 때는 0이 아닌 수로만 나눌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걸 얘처럼 만들어서 AX가 마이너스 B보다 커요 한 다음에 A로 양변을 나눌 수가 없다고. 이해돼? 마치 항등식과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는 A에다 0을 직접 집어넣으세요. 이상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0 곱하기 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답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하는 거야. 생각. 오케이? X에다 숫자를 막 집어넣을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막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하고 다 집어넣어도 여긴 항상 0이야. 오케이? 이해돼? 그럼 이 B에 따라서 이거는 해가 있고 없고가 달라지겠죠. 가령 B가 3이야. 그럼 잘 봐. 0 곱하기 X 더하기 3은 X에 뭘 집어넣든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니까 해가 뭐든 실수가 되겠죠.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이해돼? 이해돼? 이게 되게 특수한 애야. 이게 1차 부등식이 원래는 선생님이 안 들어가 있던 걸로 아는데 여기 나와 있어서, 그래서 요건 또 B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요 B가 만약에 0보다 큰 수다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모든 실수가 해가 돼요. 이렇게 자, 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부정인 경우를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부등식에서도 해가 무수히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은 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여긴 항등 부등식이란 말은 없으니까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절대적인 존재, 우리가 말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 그 다음 부처님, 또 뭐 있니?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 두 가지만 예를 들어도 어느 날 내가 기독교인이야? 라고 예를 드는 거야. 나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꿈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푼 문제가 틀렸대. 그래도 맞아.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오케이? 누가 와서 얘기하더라도 얘는 항상 성립해요. 그런 부등식을 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겠다. 됐지? 자, 그럼 만약에 저 B라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았잖아? 그럼 봐봐. 넌 0이야. 근데 네가 마이너스 1이야. 그게 어떻게 0보다 크겠어?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된다고요. 이렇게 좀 특이한 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니? 자, 그럼 A가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가서 나눌 수 있어. 이때는 1차 방정식이 된, 1차 부등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1차 부등식은 위의 내용을 다시 갖고 와서 푸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럴 땐 두 개로 나누어서 0보다 크니 0보다 작으니에 따라서 0보다 크면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커요. 0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 요 생각을 하자. 됐지?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뭘 읽어야 되느냐? 쓰여진 거와 다르게 앞쪽에 부등식이라고 쓰여져 있느냐 1차 부등식이라고 쓰여져 있느냐는 구분을 해야 된다. 부등식이라고 써져 있으면 최고창의 개수가 0이 될 수도 있더라. 그러면 해가 특수한 해가 가져지죠. 해가 없나 많거나 아니면 해가 없거나. 이해됐나요?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 때문에 1차 부등식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바로 우리 책에 있는 예제 좀 볼까요? 필수 예제 1번, 1번 말고 2번. 자, 2번에 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여지냐면 ax 빼기 1이 크대요. x 빼기 a보다. 자, 지금부터 여기 보세요. 여기. 아, 작다야? 나 크다로 하고 싶은데 안 돼? 자,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야 돼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건 그냥 1차 부등식이야 사실은. 우리가 아주 되게 섣부르게 판단하지만 이렇게 쓰였으면 다 1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험 문제 빨리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앞에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만 쓰여져 있어요. 됐죠? 오케이? 갑니다. 그럼 이제 풀이를 하러 가는데 어떻게 풀 거냐?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니까 x를 1로 넘겨서 a 빼기 1에 x 너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a 빼기 1이 됩니다. 됐죠? 여기 어디에도 1차란 말이 없었으니까 x의 개수 요 녀석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네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달라질 거다. 돼? 첫 번째 a 빼기 1이 0이야. 곧 a가 1이야 라고 나오는 순간 갖다 대입하세요. 그럼 식이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 0 곱하기 x가 작아요. 너도 0. 봐봐. 0 곱하기 x가 0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여기 x에 뭘 집어넣든 이쪽도 0이고 이쪽도 0이고 둘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 따라서 답을 쓸 때는 a가 1일 땐 해가 없다. 자, 두 번째 a가 1이 아닐 때, 곧 a 빼기 1이 0이 아닐 때, 됐죠? 그럼 어떻게 한다? 답을 두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냐 a가 1보다 작을 때냐. 잘 모를 때는 숫자 하나를 생각하세요. 1보다 큰 수 뭐 있어? 2. 그럼 넌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겠지. 약분돼서 여기 살짝 잘린 것 같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가 될 거고요. 두 번째 a가 1보다 작은 수예요. 0이라고 생각해보면 0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됩니다. 음수가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요. 요거까지만 쓸게요. 이렇게 해서 어차피 약분되는 건 똑같으니까. 이해돼? 요게 1차 부등식이 아니고 1차처럼 생긴 부등식의 풀이다. 그러니까 제목이 잘못됐다고. 1차 부등식은 이게 있는 걸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냥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서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에 시험 문제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를 정확하게 본다. 자, 한 문제만 갖고 요 정도 설명 끝낼 거예요. 이걸 막 여러 번 풀 필요 없고 요거랑 똑같은 풀이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풀이 방법은 그대로다. x의 개수에 신경을 쓰고 걔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 시험 문제의 풀이가 달라진다. 요 녀석이 0이 아니라면 그 다음 할 일은 큰 거냐 작은 거냐를 구분해라. 왜? 부등식이니까. 됐죠? 이번 문제도 봐야지. 아직 한 문제 남았잖아. 필수. 예제 2번에 2번. 자, x에 대한 부등식 4x 플러스 a가 크거나 같아요. a 제곱 x 플러스 2. 요 녀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뒤에 문제는 읽지 않고 그냥 이걸 푼다고 생각할게요. 어디에도 1차 부등식이란 말은 없었어요.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정리합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는데 선생님 이번에는 얘를 1로 넘길게요. 예쁘장하게. 그럼 여기 a 빼기 2가 크거나 같아요. a 제곱 마이너스 4의 x. 우와. 따라서 요거 순서 바꿔서 쓸게요. a 플러스 2, a 빼기 2 인수분해가 됐고 x가 작거나 같아요. a 빼기 2가 된다고요. 써놓고 이제 구분 짓는 거야. 1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요 녀석이 첫 번째 a 플러스 2 곱하기 a 빼기 2가 0이라면 곧 a가 2랑 마이너스 2라면 됐어? 됐지? 갑니다. 1번 a가 2래요. 대입해보자고요. 대입하는 순간 0이 됩니다. 0 곱하기 x가 작거나 같니? 0.
0 곱하기 x가 0보다 작거나 같냐고 물었어. x에 뭘 집어넣든 다 0보다 작거나 같죠.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여기에 뭘 집어넣든 다 0이잖아. 그럼 0은 0보다 작거나 같니? 라고 물었어. 맞잖아. 같잖아. 작진 않지만 같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된다고요. 해가.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럼 여전히 이쪽은 0입니다. 작거나 같니?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4예요.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수 있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 특수한 해가 된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a 플러스 2, a 빼기 2가 양수일 때, 0이 아닐 때를 양수랑 음수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양수면 가서 뭐만 하면 돼? 나누기만 하면 되지. 나눈데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따라서 이때 해는 x가 작거나 같아요. 너 분모로 내려주면 약분 되니까 a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된다고요. 됐지? 자, 세 번째. a 플러스 2에 a 빼기 2, 네가 음수야. 자, 요번엔 네가 음수야?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x가 크거나 같아요. a 플러스 2분의 1. 자, 해는 딱 요렇게 네 가지 형태입니다.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이거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그리고 시험 문제 끝에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래요. 그럼 너 탈락, 너 탈락, 너 탈락. 여기만 해당되네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라 그랬으니까 너가 마이너스 1이면 되네.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요. 됐나?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3이 될 때 얘가 진짜 양수인지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양수네. 됐지? 아직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 수 없어서 더 진행이 안 되는 것 뿐이야. 요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됐나요? 요게 1차 부등식이 아니고 그냥 1차처럼 생긴 부등식의 문제 풀이 방법이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학교에서 하면 나오고 학교에서 안 하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건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됐죠? 자, 연립 1차 부등식. 와씨. 자, 연립 1차 부등식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부등식은 그냥 둘이 해서 공통 범위 찾는 거니까. 됐죠? 선생님 오늘 설명만 좀 할 거라서 책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2차 부등식 파트를 이제 봅니다. 쭉 넘어가세요. 쭉. 아니야, 우와, 뭐 이렇게 많아, 여기, 이거. 중간에 문제가 너무 많은데? 잠시만요. 오늘 그냥 2차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어. 중간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1차 부등식. 자, 1차 부등식이 뭐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4개가 있을 수도 있고 다 풀어서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으시면 됩니다.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해. 됐죠? 어렵지 않아, 얘들아? 여기 보세요, 그냥. 뭐 딱히 설명할 말이 없고요.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본다면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고 뭐 cx 플러스 d가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시험 문제를 푸는 거야. 돼? 그럼 너를 만족하는 해와 너를 만족하는 해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는 거야. 이해되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2보다 작대요. 네가 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을 때는 항상 수직선을 그립니다. 너 2보다 작아요. 너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연립부등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해돼?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중간에 이제 문제를 우리가 조금 꼬아서 내니까 그것만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볼 거고요.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만, 연립부등식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좀 전에 쓴 것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연립방정식도 이런 거 있죠.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다. 그죠? 그럼 뭐 A랑 B랑 같고 A랑 C랑 같고 뭐 또는 B랑 C랑 같다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부등식은 그러면 안 돼요. 부등식은 무조건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요걸 갖고 연립부등식을 만들면 첫 번째 A가 B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이 둘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자. 됐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필수 예제 3번.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만 풀겠습니다. 자, 2번 하나만 풀도록 하죠. 뭐 두 개를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x 빼기 얼마야? 3. 네가 작다 2x. 또 하나 5x 빼기 11이 작거나 같아요. 자,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으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1차 부등식 두 개를 푼다고 생각만 합니다. 자, 너를 먼저 풀어야겠죠? 4x, 3x니까 x 플러스 3이 작아요 2x. 따라서 넘어가니까 x가 3보다 커요. 쓰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5x, 2x 넘어가면 3x. 작거나 같아요. 넘어가니까 13. 뭐 이래? 따라서 x가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확인 차원의 수직선을 그려주시고요. 3보다 크다. 3이 여기 있을 거예요. 크다니까 빵꾸 뽕. 3분의 13, 4점 얼마니까 얘보다 크겠죠 뭐. 3분의 13. 이제 수직선에다 그릴 건데요. 3보다 크다니까 이쪽 구간이야. 요렇게. 원래는 여기 요렇게 해야 되는데 색이 중복되니까 불편해서 선생님 저기다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는 아래쪽으로 요렇게 됩니다. 그럼 둘이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건 요만큼이죠. 둘이 동시에 지나가는 영역이. 됐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보다 크고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필수 예제 4번. 요거 꼭 순서 지켜주셔야 돼요. 요거 순서 안 지켜갖고 틀리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1번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3x 빼기 10 작아요. 5x 플러스 2 작거나 같아요. 8 플러스 3x. 자, 얘는 어떻게 쓴다? 두 개씩 하는데 연속한 두 개씩. 니네 둘씩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니네 둘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너 넘어가면 2x. 따라서 x가 마이너스 6보다 커요. 두 번째, 요 녀석 하도록 하죠. 넘어가면 2x. 작거나 같아요, 6.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너와 너의 공통범위 찾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수직선 그려주시고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빵꾸뽕 마이너스 6. 나중에 이거 학교 시험 문제 풀 때 복잡하면 색깔 좀 다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3보다 작거나 같다. 3 여기 있을 거고요. 작거나 같다. 요렇게. 이쪽 부분. 그래서 둘이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거. 둘이 동시에 지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6보다 크고 작거나 같아요. 3. 요렇게 답 찾으시면 돼요. 됐죠? 자, 필수 이제 5번.
정말 5번 6번 갑니다. 5번 하나만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번 가지. 첫 번째 거 풀게요. 빨리. 요 녀석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네가 커 x 빼기 13 절로 넘어가. 너 절로 넘어가. 18이 3x 따라서 x가 6보다 작다. 자, 두 번째 밑에 넣어. 요 녀석 풉니다. 요 녀석 샥 2x 16 2x 따라서 x가 크거나 같아요. 8. 수직선 6보다 작다. 빵꾸뽕 8보다 크거나 같다. 색칠 8보다 크거나 같다. 둘이 동시에 지나는 데가 없죠? 그치?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특수한 해도 나올 수 있다. 뭐 그 정도라는데 뭐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부등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부등식 풀어서 수직선만 그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들은 6번, 7번, 8번 이런 형태로 나와요. 요걸 풀라고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학교 시험 문제를 내도 이건 좀 너무하잖아? 6번부터 좀 볼까요? 자, 갑니다. 여기 뭔가 좀 껄쩍지근해요. 자, 2차 부등식인데 위에 거는 풀 수 있어요. 아래 건 못 풀어요. 미지수가 있으니까. 알겠어? 자, 그럼 위에 거 풀어보자고. x가 요거 풀면 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근데 내가 너의 해는 잘 모르겠어. 오케이? 그런데 시험 문제 뒤에 볼까요? 이 두 연립부등식의 해가 b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요? 4분의 15보다 작대요. 자, 생각해봐. 이 부등식의,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여기 봐봐. 아니, 등호는 여기만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3이겠지 뭐. 3 말고 다른 거 가지면 말이 안 되잖아. 이해돼? 그럼 여기 나온 얘는 뭐겠어? 이 4분의 15보다 작다라는 녀석이 너의 해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갑니다. 너 3x, 마이너스 3x가 넘어가면 4x고요. 작아요. 6 빼니까 12 더하기 a라고요. 따라서 이쪽에 해가 x가 4분의 a 플러스 12가 됐고요. 이 해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요 a 플러스 12가 15가 되면 돼서 a의 값이 3이더라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필수 예제 7번. 부등식의 해가 없도록 하래요. 그죠? 나쁜 사람이야. 요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기말고사에 무조건 나옵니다. 다만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자, 저기 두 연립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래요. 라고 나왔지만 문제를 선생님이 바꿔볼게요. 저 연립 부등식의 해가 해 중에 자연수가 3개만 있도록 하세요. 자연수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연수의 해가 하나만 있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계속 바꿀 겁니다. 요 시험 문제는 워낙 쉽기 때문에. 오케이? 자, 왜 쉽냐? 우선 첫 번째 위에 줄에 있는 건 쉽게 풀 수 있죠. 너 넘어가면 4고요. 크거나 같아요. 너 넘어가니까 2x. 따라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수직선을 먼저 하나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2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쪽 구간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너를 풀 건데 너는 x가 2a 빼기 4보다 작대요. 됐죠? 자, 2a 빼기 4는 신경 쓰지 마.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것만 보세요. 여기 봐. 너랑 해가 있으래 없으래? 해가 없으래. 그지? 그럼 해가 없는 방법은 너는 작다 해야 저 초록색이 이쪽 구간에 있으면 돼. 얘랑 겹치는 게 없기만 하면 되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2a 빼기 4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는 순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고. 안 되겠네? 그럼 2a 빼기 4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끝나야 돼. 요렇게. 이쪽 구간에서 끝나잖아? 그럼 너랑 공통해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되지? 그 다음 중요한 거. 그럼 둘이 같을 때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너는 2보다 크거나 같고 너는 2보다 작아. 그럼 공통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왜? 한 놈만 2를 갖고 있고 나는 2보다 작다고 하나는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둘이 공통으로 가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요 값이 2가 돼도 되겠죠. 이해돼? 따라서 해가 없으려면 2a 빼기 4가 작거나 같아요 2보다. 됐어? 항상 등호 붙일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너 넘어가니까 a의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은 수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니? 그런데 이제 문제를 바꿀 거야. 여기 7번 문제인데 살짝 변형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해가 없다지만 변형을 해서 자연수 해가 2개 존재, 3개 존재하도록 하래요. 두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자연수의 해가 3개가 되도록 하래요. 됐죠? 그럼 그대로 그려. 여기 봐. 수직선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자연수해니까 2부터 시작했을 거잖아. 돼? 아마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 공통해가 있는 거야. 여기는 공통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연수의 해가 딱 3개만 되도록 하래요. 그러면 여기 3이 있을 거고요. 4가 있을 거고 끝내지 마세요. 5까지 쓰세요. 쓴 다음에 생각해 봅니다. 그냥 쓴 다음에 생각해 봐. 자, 만약에 이렇게 끝났어요. 빵꾸 뻥 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둘의 공통 부분이 여기고 이 안에 해당하는 자연수가 2하고 3밖에 없잖아. 그럼 3개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는 2, 3, 4가 돼야죠. 됐어? 뒤로 넘어가 그럼. 너 잘못 떨어졌어. 그럼 넘어가서 딱 4에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니까 여전히 2하고 3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더 물러나야 되겠지. 이해돼? 얘가 더 뒤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2, 3, 4가 됩니다. 됐죠? 됐지? 이제 끝내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얘가 4보다 큰 수여야 돼. 4가 될 수도 없어? 뒤로 계속 물러나 봐? 계속 물러나. 그러다 여기서 끝났어. 그럼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니까 여전히 2, 3, 4지. 돼? 그럼 이 뒤로 만약에 이 뒤로 갔어. 이 뒤로 가는 순간 해가 2, 3, 4, 5가 되죠. 안 되지? 됐어? 그럼 이제 끝? 저 2a 빼기 4가 4를 넘어가야 되니까 4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딱 5까지만 가능하니까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됐니? 양변에 4를 더합니다. 그럼 8, 2a, 9. 너 혼날래? 등호 여기. 요렇게. a가 4와 2분의 9 사이에 있는 값이면 자연수해가 3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겠죠. 됐어? 오케이? 연립부등식에서 요 7번 문제가 중요해요. 요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까 풀었던 문제에 비해서 제일 큽니다. 자연수해나 정수해가 몇 개가 되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됐죠? 이제 뭐 변형까지 해드렸으니까 가서 꼭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한번 막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연수의 해가 5개다, 뭐 2개다, 하나다, 자연수의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8번. 아우, 이런 거 싫어하잖아, 우리. 소금물. 그냥 소금물 대충 먹어서 안 짜면 되는 거지, 뭘. 그지? 응? 자, 8%의 소금물 300g에 10%의 소금, 14%의 소금물을 넣어 9% 이상, 11% 이하가 되도록 하려고 한대요. 봅시다. 자, 소금물의 문제는 항상 전체 양과 소금의 양이 중요한 거죠.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자, 오렌지 주스가 1리터짜리 오렌지 주스가 있어. 알겠어? 요즘엔 다 100% 오렌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응? 생각해봐. 농도가 10%짜리래. 그 얘기는 뭐야? 10분의 1만 오렌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됐어? 8%면 100분의 8만 오렌지인 거야. 그러니까 소금의 농도가 10%다라는 얘기는 전체 중에 100분의 10만큼이 소금의 양이란 얘기죠. 11%면 100분의 11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8%짜리 소금물 얼마가 있대요? 몇 그램? 300g. 그럼 이 소금물 안에는 소금과 물 2개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소금은 얼마가 있는지만 중요하다고. 소금은 300 곱하기 8%니까 100분의 8만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소금은 24g이 있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에 14%짜리 소금물을 섞을 거래요. 얼마를 섞을지 모르겠는데 X g만큼 섞었다고 해보자고요. 됐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소금의 양이 모든 걸 결정할 거라고요. 그럼 소금이 얼마 들었니라고 질문한다면 소금은 X g 중에 100분의 14만큼이 소금일 거예요. 됐죠? 이제 이 둘이를 섞을 거예요. 섞는 순간 전체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300g에다 X만큼 섞었으니까 300 더하기 X가 전체 소금물이 된 거고요. 그 중에 소금의 양이 얼마냐? 너랑 너니까 24 더하기 100분의 14X. 거기다가 100을 곱했어. 이게 현재 나의 농도인 거지. 돼? 이게 얼마 이상? 9 이상. 뭐 이하? 11 이하. 요거 풀란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양변에 여기 봐. 300 더하기 X를 곱해주세요. 깔끔하게 빨리 가자고. 2700 더하기 9X. 작거나 같아요. 100은 여기다 곱해서요. 2400 더하기 14X. 작거나 같아요. 3300 더하기 11X. A, B, C니까 두 개씩. 요렇게 2개. 넘어가면 300 5X.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900. 따라서 X가 60보다 크거나 같아요. and 동시에 X가 300보다 작거나 같아요. 수직선 그리는 연습. 이거 수직선 안 그려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수직선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좋아서 그립니다. 60보다 크거나 같다. 3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둘이 동시에 해당하는 영역은 여기의 영역이니까 60g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00g보다 작거나 같다. 됐나요? 오케이? 요렇게 답을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 요거 말고 이제 소금물 문제 말고 뭐 나오겠니? 생각해봐. 소금 문제가 싫어. 그럼 뭐 나오겠어? 거속시 나오겠지. 거속시. 거리, 속도 요런 문제 이해하셨죠? 활용 문제는 아마 1차 부등식은 그 정도의 활용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립 부등식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이 싫어하는 걸 합니다. 이제 여기 선생님이 뒷 마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어쩌고 저쩌고. 여기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모든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 나옵니다. 부등식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풀이 방법은 항상 일정합니다. 오케이? 절대값이 있는 건 절대값은 좋아 안 좋아? 네가 수학 문제 풀기에 좋지 않잖아. 그치? 그럼 절대값은 있는 게 좋겠어? 없는 게 좋겠어? 없는 게 좋겠지. 그럼 절대값을 없애버리는 거야. 절대값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제곱을 하거나 범위를 나누거나. 그런데 부등식에서는 제곱을 하진 않습니다. 제곱은 증명할 때 많이 할 거라고요. 우리 뒤쪽에 부등식의 증명 파트에는 절대값이 나오면 제곱을 많이 하겠지만 여기서는 뭘 하는 거냐? 절대값을 포함했어? 그럼 절대값을 없애야 돼. 그럼 절대값은 어떻게 소거하는 거야? 범위를 나눠서 소거해 이런 뜻이 됐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니다. 절대값 x 빼기 3이 얼마니라고 물었어요. 그건 저 x에 따라 달라지죠. x가 5가 되잖아? 그럼 그냥 2로 나와, 양수로. 그런데 x가 만약에 뭐 1이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죠.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저 절대값 안의 수가 0이 되는 걸 찾으세요. 0이 되는 게 3이에요.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집어넣어보자. 네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됐어. 그럼 x 빼기 3이에요. 그런데 x가 3보다 작았어. 네가 음수야? 그럼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방정식 뭐가 증명하는 문제만 아니라면 절대값을 소거하자. 이 소거하기 위해 범위를 나누자. 요 정도만 기억하자고. 더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 됐죠? 더 복잡하게 할 수는 있지만 굳이 해봐야 의미가 없다. 됐어? 자, 갑니다. 필수 예제 9번. 자, 그런데 9번 문제는 이런 거야. 자, 그냥 볼게요. 9번 문제 하러 가기 전에 자, 우리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9번과 10번을 잠깐 넘어가 볼까요? 뒤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비교해 볼게요. 1번 문제들을. 9번의 1번과 10번의 1번을 비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번의 1번은 한쪽에만 식이 있고 한쪽에는 숫자만이 있어요. 됐어? 그런데 9번, 10번의 1번은 한쪽에도 식이 있고 다른 쪽에도 식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풀이가 달라야 돼. 여기 봐. 풀이가 달라야 돼. 숫자만 있을 땐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거 기억하세요. 참고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숫자가 있어요. 만약에 절대값 x가 3보다 크대요 라고 나왔어요. 절대값 x가 3보다 크대. 그럼 여기 수직선 그릴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수직선이 그려져 있어. 알겠어? 3보다 크다는 얘기는 원점에서 3보다 큰 곳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3이 되는 걸 찾자고. 절대값이 3이 되는 거. 절대값이 3이 되는 건 3하고 마이너스 3이겠죠. 여기가 3하고 마이너스 3이 되는 절대값 3 되는 게 있었어? 멀어져야 3보다 커지겠지, 거리가. 이해돼? 그러니까 이 해는 3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끝난다고요. 자, 만약에 절대값 x가 4보다 작대요. 4랑 마이너스 4가 있어서 작으려면 들어와야 돼, 안쪽으로. 그래야 거리가 4보다 작아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다고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나왔어. 절대값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대요. 그럼 머릿속에 생각해? 응? 는 2, 는 4라고 생각해서 절대값 x가 2와 4가 되는 걸 찾으면 여기 2, 4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2, 4가 있습니다. 돼? 그럼 거리가 2와 4 사이에 있으라는 얘기는 2와 4 사이에서 움직이거나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에서 움직여야죠. 이해돼? 절대값이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니까. 빠르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절대값의 의미는 0을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여기 절대값 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묻는 거라고. 절대값의 의미는 4. 요 사이에 있으면 절대값 x가 원점부터 거리가 2와 4 사이에 있다고. 됐죠? 그 다음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있다고요.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곳이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는 2, 는 4가 되는 걸 먼저 찾는 거야. 는 2가 되는 거 2랑 마이너스 2, 는 4가 되는 거 4랑 마이너스 4. 요렇게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려야 그 거리가 2와 4 사이에 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요. 됐나요? 오케이? 요게 요렇게 숫자로 붙어 있을 땐 별거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참고야, 참고. 그러니까 요때는 범위를 나눠서 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필수예제 9번도 범위를 나눠서 풀지는 않을 거다. 지금 몇 분이야? 57분. 빨리 얘기할게. 1번. 절대값. 뭐래? 네가 3보다 작대. 야, 여기 있는 거 신경 쓰지 마. 여기 세모라고 쓰라고. 아무리 복잡해도. 그럼 어떻게 풀면 된다? 3보다 작다니까 저 세모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으면 된다고요. 저 세모 대신에 2x 빼기 1만 써주시면 돼요. 이해됐지? 단 이쪽에 다 숫자가 있을 때예요. 2번 3, 5. 여기에 뭐 네모가 있다 그냥 치라고. 네모. 그럼 3하고 5 사이에 있으려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던가 또는 3과 5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또는이니까 공통부분 찾는 게 아니고 이거 해 이렇게 답 찾으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 여기까지. 숙제 라이트센 902번부터 935번까지 902부터 935까지 숙제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됐나요?